예, 안녕하세요, 백문초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단원에 드디어 들어갔죠?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전에 역사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역사, 역사란, 역사란 무슨 뜻이냐? 인간의 흥망성쇠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 네이버 국어사전에 치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인간의 흥망성쇠. 그래서 뭔가 인간 사회의 변화 과정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역사인 거죠.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가 조사하거나 연구하거나 배우려면은 그 역사가 남긴 문화유산들이라든가 그 역사를 살았던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다 보면은 그 시대를 좀 알 수 있다. 여기 보면은 강감찬 장군님, 뭐 심사임당, 또 김정우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각각 인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위인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을 텐데 한번 볼까요? 장군님, 강이 워낙 얕아 그들이 강을 건너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자네 말이 맞네. 쉽게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이곳에서 미리 작전을 세워두어야 할 것이네. 이분이 강감찬 어떤 장군인 작전을 것 같아요. 가죽 갑옷? 생각났다. 거란족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조금만 기다려. 이 얕은 강물쯤이야. 이건 100번도 아유 차가 아유 100번도 건너겠어. 아이고 차가 뭐야. 저기 거란군이 있다. 모두 공격하라. 이렇게 장군, 승리입니다. 승리. 거란족을 모두 무찔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킨 역사적 인물도 있을 테고요. 또 이런 식으로 그 조선시대 자체가 남자들만 일을 할 수 있고 여자들은 가사일, 그러니까 뭐 빨래라든가 뭐 밥 짓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데 이제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그때 이제 시대를 뛰어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예술적인 그런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신사임당에 대한 이제 이야기였는데 그런 분도 이제 역사적 인물로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테고 또 어린 시절 땅의 모양에 관심이 많았던 김정은은 어른이 된 후에는 지도에까지 그 관심이 커지게 됐다. 김정은은 기존의 지도들을 직접 비교해보며 각각의 장점만을 모으고 단점을 보완해 갔는데 가만, 이 두 지도는
분명 같은 경상도 지도인데 왜 산의 위치가 다른 거지? 그렇게 김정은은 정확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찾아가 확인하며 지도를 완성해 나갔다. 대동여지도는 22개로 만들어져 접으면 한 권의 책이 되어 보관하기도 갖고 다니기도 편했을 뿐 아니라 펼치면 하나의 지도가 되어 우리나라의 지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지도를 그렸던 김정호도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위성 사진이 없으니까 다 직접 가서 그려야 됐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동여 지도를 전부 다 펼치잖아요. 근데 얼마나 큰 지도냐면은 그 지도를 전부 다 펼치면 가로가 4m, 세로가 6.6m래요. 거의 7m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교실보다 약간 작은 정도? 교실보다 아니지. 교실의 한 반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되겠네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교실의 반 정도 되는 사이즈짜리의 지도를 다 그린 거죠. 직접 다 가보면서. 근데 이게 대동여지도가 대단한 게, 실제로 그때 당시는 위성사진이 없으니까 직접 다 가봐야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도가 엄청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역사적 인물도 있을 테고, 그쵸? 자, 우리 지역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화유산과 지역을 빛낸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과 역사적 인물을 살펴보고 우리 지역의 역사를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여기는 이제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그림이 있었고, 아래는 이제 문화유산. 문화유산이라고 하면은 뭐 책이라든가 뭐 왕관이라든가 아니면 건물들 같은 거가 이제 문화유산이 되겠는데, 동의보감이 여기 있고요. 허준이라는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의사 선생님이시죠. 그분이 지은 동의보감. 동의보감은 선생님이 옛날에 책으로 읽기에 그 역사학자들 한 몇 명이,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 같은 걸 이제 선정을 해봤는데, 순위를 매겼는데 1위가 훈민정음 한글이었고요. 2위가 이 동의보감이었어요. 동의보감이 왜 중요했냐면, 이 동의보감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약재들, 약초 같은 게 많이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병원도 못 가고 의원도 못 만나고 해가지고 많이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의보감을 출판하고 나서 이제 일반 백성들도 병원은 못 가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약초들을 많이 구해서 많이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 여기 선생님이 가봤던 것 같은데, 가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한 대학생 때쯤에. 또 금관총 금관인데, 금관총의 총은 빵빵빵 총이 아니라 무슨 그런 거, 천마총, 경주시에 있는 천마총처럼 무덤을 말해요. 무덤. 금관총은 이제 금관이 발견된 무덤이다 해서 금관총이 된 거겠죠. 오, 금관총의 금관. 이거 뭐야? 연결해 볼까요? 이거 어떻게 연결하지? 이렇게. 여러분 알겠지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많이 훼손이 된 모습이긴 하지만 되게 커요. 가서 보면. 동의보감 이런 게 있었다. 또 다음 편지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유산 중에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알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 중에서 특별히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골라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문화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남겨도 되는 문화유산이다. 이건 후손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네스코 유산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유네스코 유산 대표적인 게 불국사. 이제 경주 그 자체가 사실 유네스코 아마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던 것 같은데 그만큼 거기는 많거든요. 불국사 있고 훈민정음 해례본. 이 훈민정음의 초판인가 이게? 그럴 거예요. 또 강강술래, 또 남한산성.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문화유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는 이제 불국사나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남한산성처럼 건물이라든가 책처럼 어떤 형태가 있는 거. 강강술래는 사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런 걸 이제 무형문화재. 약간 형태가 일정치 않은. 우리나라에 있는 유네스코 유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구리시에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자, 보면은 구리 동구릉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선생님이 알기로 되게 최근에 된 것 같은데 이제 여기는 9명의 이제 왕이 묻혀 있기 때문에 구릉인 거죠. 여기 보면은 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거기 태조 이성계부터 해서 쭈루룩 이제 9분의 왕들이 계시고 또 왕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총 아무튼 되게 많은 그런 왕릉이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뭐야? 웬 음악이야? 실수. 선생님이 음악 틀어놓고 있었는데 잠깐 흘러나왔네요. 이 단원을 살펴보고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써봅시다. 이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이제 여기다가 또 이제 마인드맵을 그려보면 되겠죠. 그림지도. 마인드맵 쓰는 법. 일단 처음에 그 단원을 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서 이제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쓰면 되겠죠.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배운 다음에 알 수 있는 건데 조사 방법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딜 조사하나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알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생각 가지치기죠. 생각 그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역사적 인물로 한번 마인드맵을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뚝뚝뚝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세종대왕님, 장영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조사 방법. 아까도 조사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쵸? 마찬가지로 알고 싶은 거라든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생각 그물을 만들어 봐도 좋아요. 여기다가 만들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단원을 살펴보고 빈칸에 들어갈 낱말이나 뜻을 알아봅시다. 이건 이제 잠깐 영상을 멈춰 놓고 이제 교과서의 뒤를 보면서 채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영상을 멈추고 다 채워 넣어 봤나요?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유형문화재가 석탑이나 건축물이나 책처럼 형태가 있는 문화유산이고요. 무형문화재는 예술활동이나 기술처럼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을 말하고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하는 활동.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했었죠. 지도할 때도 했었는데 답사죠. 답사. 문화유산 답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안녕.